안녕하세요. 복잡한 자료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히 그 정부 입찰, 처음 도전하시는 당신을 위해 좀 특별한 문서를 가져왔어요. 아, 네. 어떤 건가요? 바로 미 국방보건국 DHA에서 나온 HT001-25-R-0044 제안 요청서, 그러니까 RFP인데요. 아, 그거요. 네네. 이게 양도 엄청 많고 용어도 좀 낯설고 그래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RFP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. 특히 정부거는 더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서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아, 중요한 부분이 이거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요. 네, 좋습니다. RFP라는 게 사실 정부나 기업이 우리 이런 거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사람 제안서 내봐 하고 공고하는 공식 문서잖아요. 맞아요. 그 구조랑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입찰 성공의 진짜 첫걸음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이 특정 RFP를 통해서 기본적인 뼈대랑 뭘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신이 이 문서를 볼 때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. 우선 이 RFP를 발행한 곳, 미 국방보건국 DHA.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? 군 관련 기관 같긴 한데요. 네, 정확해요. Defense Health Agency, DHA는 미군 장병들 또 그 가족들 건강관리랑 의료 서비스를 총괄한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. 아, 그렇군요. 네, 이 RFP는 그 DHA가 추진하는 GNAAL-NG라는 사업에 대한 거예요. GNAA요? 네, 차세대 글로벌 간호사 전화 상담 서비스, 이걸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관련 인력들에게 24시간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꽤 중요한 라인이에요. 와, 글로벌 서비스라니 규모가 상당하겠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?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. 크게 보면요. 우선 기존 시스템에서 새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 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. 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운영인데 핵심은 그거예요. 24시간 연중무휴로 전문 간호사가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딱 맞는 의료 서비스로 연결까지 해주는 거죠. 케어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. 아, 케어 코디네이션? 네. 그리고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AI,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써서요. 전화 온 사람의 증상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요. 이게 좀 새롭죠? AI 기반 분류요? 네. 더 자세한 건 이제 과업지시서 PWS라고 하는 문서 5.4절이나 5.13절 같은 데 나와 있긴 한데 큰 그림은 24시간 상담, AI 활용, 의료 연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야, 24시간 AI 상담이라니 정말 차세대 서비스답네요. 근데 이런 정부 사업은 지켜야 할 규정도 엄청 많지 않나요? 문서 보니까 뭐 FAR 어쩌고 약자들이 막 있던데요. 아, 예리하시네요. 맞습니다. 연방 조달 규정 FAR 조항들이 정말 빼곡하게 인용되어 있죠. 이건 뭐 정부 계약의 기본 규칙 같은 거예요. 기본 규칙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52.204-21 이건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이고요. 또 52.12-3 이건 제안하는 회사, 그러니까 당신 회사의 기본 정보랑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에요. 아하. 그리고 52.2199-9 같은 건 중소기업을 하도급으로 얼마나 활용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한 거고요. 이런 것들 다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보안 관련 요구사항이 아주 중요해요. 아, 보안이요. 맞아요. CMMC나 히파 같은 거 말씀이시죠. 의료 정보를 다루니까 당연히 중요하겠네요. 정확합니다. CMMC는 사이버 보안 관련 인증이고 히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정보보호법이죠. 네.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는 정말 은행이 고객 돈 다루듯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RFP에서도 계약 시점에 특정 레벨 이상의 CMMC 인증을 딱 요구하고 있고요. 히파 준수는 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 보안 없이는 이 사업 못한다 이렇게 봐야 해요. 와, 규정하고 보안만 해도 벌써 머리가 좀 아픈데요? 그럼 이 사업을 따내려면 자격 조건은 또 얼마나 까다로울까요? 평가 기준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? 아까 보니까 게이티드 크리테리아 이런 말도 있던데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거 정말 중요해요. 평가 기준 문서 에덴덤 52.21-2에 나오는 팩터 1, URAC 인증, 이게 바로 게이트,
문지기 역할을 해요. 문직이요. 네, 이 URAC 인증이라는 게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인데요. 이게 없으면, 그러니까 unacceptable 등급을 받으면 다른 기술 제한이나 가격, 과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평가 자체를 안 해요. 탈락인 거죠. 정말요? 네, 말하자면 콘서트장 VIP 입구 같은 거예요. 정해진 팔찌, 이 URAC 인증이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못 들어가는 거죠. DHA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와, 첫 관문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네요. 그럼 그 외에는 또 어떤 자격 요건이 중요한가요? 핵심 인력 기준도 보니까 꽤 구체적이던데요? 맞아요. 팩터 3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력, 키 퍼소넬 요건이 또 중요합니다. 여기 보면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부터 시작해서요. 텔라에스 간호사 프로그램 매니저, 품질 보증 QA 매니저, 콜센터 매니저, IT 보안 매니저, 심지어 전문의, 볼드 서티파이드 피지션랑 AI 데이터 보안 전문가까지. 와, 정말 다양한데요. 그렇죠. 각 직책별로 요구하는 학력, 그리고 최소 경력,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이상 이런 구체적인 경력을 딱 명시하고 있어요. 그냥 우리 이런 사람 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자격을 딱 갖춘 전문가가 우리 팀에 있다.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요구하는 스펙이 아주 명확하네요. 네, 관련 내용은 PWS랑 평가 기준 팩터 3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. 그리고 CMMC 인증도 계약 시점에는 특정 레벨을 갖춰야 한다는 거. 이것도 자격 요건 중 하나죠. 마지막으로 팩터 4, 과거 사업 수행 실적. 이것도 중요하겠죠. 연간 3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유사 사업 경험을 요구한다는데 이것도 기준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 5년 안에요. 연간 3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하면 꽤 큰 금액이죠. 그 정도 규모의 유사 사업, 특히 건강 관련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예약, 정보 관리, 간호사 분류 서비스 같은 거요. 이런 걸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. 이 기준은 결국 DHA가 이 사업의 규모나 복잡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미 검증된 업체를 찾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DHA RFP를 좀 빠르게 훑어봤는데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입찰에 처음 도전하시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RFP 분석이라는 게요. 단순히 뭘 해야 하는가, 목록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. 발주 기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, 당신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, 이걸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네네.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URAC 인증 같은 필수 관문, 또 핵심 인력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, 요구되는 과거 실적 기준 같은 것들은 그냥 체크리스트 항목이 아니에요. 그렇죠. 당신이 이 복잡하고 중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증거들이거든요. 정말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맞습니다. 단순히 요구사항을 채우는 걸 넘어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속에서도 당신 회사만의 강점, 예를 들면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제안서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? 좋은 지적이시네요. 그게 바로 당신의 제안을 돋보이게 만들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